안녕하세요. 사연 20분입니다. 오늘도 흥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서지우는 고장난 복사기 앞에서 인쇄 버튼을 반복적으로 누르고 있었다. 종이는 걸리고 기계는 삐삐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숨을 내쉬며 커버를 열었다. 서지은 씨 복사기도 제대로 못 다뤄요. 아침부터 인쇄 몇 장 못하겠다고. 이 난리를 치고 있어. 죄송합니다.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됐어요. 이따 회의 자료까지 출력해 놓으라고요. 부장님 화나시면 누가 책임질 건데. 박주임은 짜증을 내며 복사실을 나간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복사기 덮개를 다시 열었다. 점심 구내식당. 서지우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맞은편에서 이소민이 다가온다. 유일하게 지훈에게 말을 붙이는 동기였다. 지윤아, 아까 복사기 때문에 또 혼났지? 응, 괜찮아. 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나 봐. 근데 넌 참 특이하다. 다들 이런 회사 환경 못 견디겠다 그러는데 너는 늘 조용히 버티잖아.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거야? 그냥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서. 소민은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지우는 밥을 다 먹고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잠깐 동안 슬픔과 단호함이 번졌다. 서지우는 혼자 계단에 앉아 작은 녹음기를 꺼내어 말을 시작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서지훈 녹음기 속 음성. 오늘도 박주임의 언어폭력은 이어졌고 오전에는 회의 자료 복사건으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이 기록이 쌓이면 언젠가는 누군가는 이 진실을 알아봐 줄 거라고 믿는다. 그녀는 녹음기를 껐다.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굳게 담은 입술이 결의를 드러냈다. 회의실 오후 3시. 김상무가 발표를 하고 있었고 서지우는 벽 쪽에 앉아 회의록을 작성 중이었다. 중간에 장대리가 그녀에게 쪽지를 건넸다. 쪽지 내용. 회의 끝나고 커피 2잔. 하나는 부장님 방으로.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부장실 앞 오후 4시. 서지우는 트레이에 커피 2잔을 올려들고 있었다. 노크 후 문을 열었다. 서 부장. 서지은 씨. 커피 왔네. 여기 좀 앉아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회사 생활 할만해요?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서 부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로. 그래요. 사람을 봐가면서 배워야 해요. 회사는 책이 없는 게 더 많거든. 특히 위에 잘 보여야 오래 남는 법이에요. 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말은 마음 깊이 날카롭게 박혔다. 야근 시간 사무실. 사람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사무실엔 몇 명만 남았다. 서지우는 아직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강대리. 지나가며 툭툭 던지듯. 신입이니까 알아서 눈치껏 야근 좀 하지. 일찍 나가면 요즘 애들 다 그런 줄 알아요.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자신도 모르게 책상 서랍을 열고 손바닥만 한 검은 수첩을 꺼냈다. 페이지를 넘기며 오늘 있었던 상황을 간략히 메모했다. 그날 밤 고시원 방. 좁은 방. 서지우는 작은 노트북을 펼치고 있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벽에는 붙여둔 작은 메모들이 빼곡했다. 침묵은 동조, 사소한 것도 기록하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리고 침대 옆 테이블 위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지우는 그 옆에서 수줍게 웃고 있었다. 서지은 혼잣말.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밝혀낼게. 이 회사 절대 그냥은 안 넘어가게 할 거야. 그녀의 눈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결의가 서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회사 로비. 지훈이 회사에 들어서자 로비 한쪽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게시판에 어떤 종이가 붙어 있었고 몇몇 직원들이 얼굴을 찌푸리며 보고 있었다. 지훈도 가까이 다가가 내용을 살폈다. 익명의 내부 고발 편지였다. 이 회사는 젊은 직원들을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부려먹고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끊임없이 정신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기록해야 합니다.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몇은 조용히 사진을 찍었고
인사팀 직원이 허겁지겁 종이를 떼어내려 달려왔다. 서지우는 그 장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자리를 떠났다. 사무실 오전. 박주임. 다들 아까 그 이상한 게시물 봤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장대리. 정말 요즘 애들 너무 의욕 넘쳐. 회사 욕이나 하고. 그 순간 서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메일을 확인하며 메모를 이어갔다. 서지훈 속으로. 이건 시작일 뿐이야.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키보드 소리만 들린다. 서지훈은 화면을 보며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어제 로비에 붙었던 익명의 고발문은 이미 회수됐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박주임, 잔뜩 날이 서서 이상한 공지 올린 사람 못 찾은 거예요? 인사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강대리. 맞장구 치며. 요즘 직원들 도덕도 예의도 없어요. 회사 다닐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니까.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커서를 움직이며 엑셀을 정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수첩에는 또 한 줄이 추가됐다. 고발문 회수. 관리자들 긴장 상태. 감정적 반응 기록 완료. 계단실 점심 직후. 서지훈은 다시 녹음기를 꺼냈다. 서지훈 녹음. 회사는 아직 누가 고발문을 붙였는지 모른다. 하지만 관리자들은 의심을 품고 서로를 견제하고 있다. 정적 속에서 생기는 균열, 이건 시작이다. 저녁팀 회식 자리. 강대리, 박주임, 서부장 등 핵심 인사들이 고깃집에 모였다. 서지훈과 이소민도 참석했다. 소주잔이 돌고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서부장. 자자, 우리 지훈 씨.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 슬슬 회사 적응됐지? 서지훈. 조심스레. 네. 다들 잘 챙겨주셔서요. 박주임. 비꼬듯. 어휴, 요즘 신입들 말은 곱게 하는데 말이야. 속은 어떤지 모르겠어. 서지훈은 소주잔을 들고 미소 지었다. 그래도 선배님들 덕분에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모두 웃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회식 녹취 중 주요 발언 확보. 그날 밤 고시원방. 지우는 녹음 파일을 정리하고 메모를 남겼다. 회식 자리 중 서부장의 음주 중 성차별 발언 확보 편집 필요. 컴퓨터 폴더 안에는 정리된 음성 파일, 날짜별 상황 기록, 팀별 인사 구성 도표, 인사고가 관련 유출 자료까지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다 조용히 한 문서를 열었다. 내부 고발 계획서. 그 속엔 한 줄이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다. 첫 번째 파동은 미끼다. 두 번째는 구조를 흔든다. 일주일 후 회사 내부 상황 변화. 갑작스럽게 회의실 사용이 제한되고 모든 팀원들이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하게 되었다. IT팀은 보안 시스템을 긴급 점검 중이었다. 인사팀은 잔뜩 긴장한 채 직원들을 개별 면담하고 있었다. 이소민. 불안한 목소리로. 지윤아, 혹시 너는 아니지? 그거 그 고발문. 서지훈. 잔잔하게. 그런 거 했다가 바로 잘리지 않을까? 이소민. 긴장한 듯 웃으며. 그치, 나도 그래 생각했어. 그냥 너무 무서워. 회사 분위기 이상하잖아. 면담실 서지훈 차례. 인사팀장. 서지훈 씨. 최근 회사 분위기 어떻게 느끼세요? 서지훈. 조금 무겁긴 하지만 회사 입장에선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인사팀장. 의심스런 눈빛. 혹시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나 행동을 보인 사람은 없었나요? 서지훈. 잠시 멈칫, 그 후 단호하게. 못 들었습니다. 면담이 끝난 후 그녀는 화장실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서지훈. 그 누구도 믿지 마. 지금은 단 한 사람만 믿을 수 있어. 나 자신. 그날 밤 고시원방. 그녀는 오래된 서류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산재 소송 패소 판결문이었다. 지우는 손끝으로 문서를 쓸어내리며 중얼거렸다. 서지훈. 엄마가 이 회사에서 그렇게 당하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유. 나 이제야 이해해. 하지만 난 똑같이 안 당해. 이젠 내가 증명해줄게. 다음 날 사무실. 컴퓨터 모니터에 떠있는 익명 게시판. 지우는 글을 하나 업로드한다.
제목 인턴 명목으로 반복되는 묵음 야근 실태. 본문엔 회사 내 인턴 명단, 그들이 해온 업무 내용, 그리고 관련된 상급자의 이름이 나열돼 있었다. 단서 없는 고발. 그러나 내용은 너무도 구체적이었다. 업로드를 끝낸 지우는 아무렇지 않게 엑셀을 열었다. 박주임. 화들짝 놀라며 야, 또 올랐대. 이거 진짜 심각한데? 강대리. 회사 이미지도 있고 이건 무조건 찾아내야 해.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회사 내 외부 감사 개입 일주 후. 외부 감사를 위해 파견된 로펌 조사관들이 사무실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부서장은 정색했고 임원진은 입단속을 지시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하나둘 터지기 시작했다. 김상무. 지금이라도 자진해서 밝히는 게 좋습니다. 조사받는 사람 따로, 조사하는 사람 따로 될 수 있어요. 지우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회의록을 타이핑하고 있었다. 누군가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많은 증거가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고시원. 서지우는 최종 문서를 열었다. 최종 내부 고발 보고서 익명 발송 준비 완료. 그녀는 깊게 숨을 쉬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사진 속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서지훈. 엄마 이제 곧 끝나. 난 여기서 도망치지 않아. 이젠 누가 내 이야기를 외면하지 못할 거야. 다음 날 아침 회사 정문 앞. 뉴스 차량이 도착하고 기자들이 건물 앞에 몰려들었다. 국내 중견기업, 인턴 대상 장시간 무급 노동 및 갑질 의혹 익명 고발 자료 확보. 회사 안은 아수라장이었고 팀장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서지우는 회사 정문 앞에 서 있었다. 핸드폰을 꺼내 뉴스 속 보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이어폰을 끼고 녹음기를 재생했다. 녹음기 속 음성. 이건 단지 기록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는 반드시 누군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녀는 로비를 지나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다. 누구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은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다. 사무실은 언제나처럼 무겁고 무표정한 공기로 가득했다. 서지우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해 책상 위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이 서 있었다. 그동안 겪었던 부당한 대우, 조용히 지나쳐야 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소리 없이 쌓여갔다. 지훈 씨, 오늘 보고자료 다시 손보세요. 부장님 스타일에 안 맞는데요. 선배 한소라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그녀는 일부러 큰 소리로 지시를 내리며 주변의 시선을 모았다. 서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자료를 들고 회의실로 향했다. 그 순간에도 그녀는 감정을 숨기고 있었다. 아니, 참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것이었다. 모욕의 순간 그 커피 사건. 오후 3시. 회의실에서 보고를 마치고 나오던 서지우는 복도에서 마주친 부장 이경훈과 팀원 몇 명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러나 이경훈 부장은 짧은 시선도 주지 않고 손에 든 커피를 휘둘렀다. 순간 서지훈의 흰 블라우스 위로 진한 아메리카노가 쏟아졌다. 쏟아진 커피는 옷을 타고 흘렀고 그녀의 손에는 뜨거운 열기가 남았다. 하지만 더 뜨거운 것은 주변에서 터져나오는 조롱 섞인 웃음소리였다. 어머, 부장님. 일부러 그런 건 아니시죠? 지훈 씨는 커피도 잘 받네. 말도 안 되는 농담이 오갔고 서지우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손은 떨렸고 가슴은 먹먹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 자리에서는 울 수 없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조용히 커피잔을 주었다. 그날 밤 지우는 자취방에서 다 젖은 옷을 벗어 세탁기에 넣고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가 매일 기록해온 보고서 파일을 클릭했다. 회사 내 괴롭힘 사례, 부당한 지시, 내부 자료 조작, 갑질과 차별의 증거들이 그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그날은 다른 날과 달랐다. 무언가가 끊어졌다. 행동의 시작 기록에서 고발로. 다음 날 지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연히 달랐다. 조용히 자리로 향한 그녀는 USB 하나를 가방에서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다. 안에는 수개월간 모은 증거자료가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전국 노동청과 고용노동부, 언론사 몇 군데에 해당 파일을 전송했다.
제목은 단순했다. 세창기업 내 직장 내 괴롭힘 및 비리 고발 건. 그리고 그날 저녁 한국경제신문 사회면 하단에 짧은 기사가 실렸다. 세창기업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노동부 조사 착수 예정. 다음 날 회사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폭로의 물결. 며칠 후 TV 뉴스에는 익명의 증언이 등장했다. 얼굴은 가려졌지만 목소리는 서지훈이었다. 출근길이 두려웠습니다. 커피를 쏟는 게 단순 실수가 아니란 걸 모두가 알면서도 침묵했어요. 뉴스 보도 이후 사내 게시판에는 그동안 묵인했던 직원들의 고발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다. 서지훈의 용기가 다른 이들의 침묵도 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저도 당했습니다. 부장님께 술접대를 강요받았어요. 보고서를 잘못 썼다고 책상을 뒤엎었습니다. 폭로의 파도는 거세졌다. 결국 회사 측은 대대적인 감사를 발표했고 몇몇 고위 간부가 직위 해제되었다. 그 후에 나날들 무너진 자리 위에 서서 서지훈은 한동안 출근하지 않았다. 회사는 조용히 휴직을 권유했지만 그녀는 스스로 자리를 비웠다. 그러나 어느 날 대표이사가 직접 그녀를 찾았다. 서지훈 씨. 이번 사태로 회사가 많은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잃지 않은 것도 있어요. 대표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리고 그걸 바꾸고 싶어요. 변화의 시작 혁신 TF팀장 서지훈. 회사는 기업문화혁신 TF를 신설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TF팀장으로 서지훈을 임명했다. 처음에는 비웃는 이들도 있었다. 신입이 뭘 안다고 팀장이라니. 하지만 서지훈은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팀을 이끌었다. 각 부서에서 피해 사례를 청취하고 사내 익명 채널을 만들어 누구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했다. 매주 전사 이메일을 통해 회사 운영의 변화를 알리고 비리 적발자는 엄격히 징계했다. 사람들은 서서히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말없이 일하던 사원들이 웃기 시작했고 야근이 줄었다. 회사 로비에서 한 신입사원이 머리를 숙이며 서지훈에게 인사했다. 선배님, 저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서지훈은 그 말을 듣고 멈칫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네. 오늘은 아메리카노요.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걸로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따뜻한 햇살이 떠오르고 있었다. 개혁 TF팀장으로서 1년이 지나가던 어느 날 서지훈은 대표이사의 호출을 받았다. 서 팀장,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본사 최상층 회의실입니다. 지훈은 당황했다. 회장과 독대라니. 지난 1년 동안 그녀는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고 이름 하나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비밀의 방. 최상층 회의실은 평소에는 사용되지 않던 공간이었다. 회의실 문을 열자 그 안엔 낯익은 얼굴의 회장이 앉아 있었다. 품위 있고 냉정한 인상의 중년 남성. 그는 오래전부터 그룹을 이끌어온 창업주 서동현 회장이었다. 지훈아. 지훈은 숨이 멎는 듯했다. 그가 이름을 부른 것이다. 성도 이름도 정확히. 이 회사의 피를 물려받은 내가 그토록 외롭고 고된 길을 걸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은 조용히 서랍을 열어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과 편지를 내밀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회장과 곁에 선한 여성 그리고 갓난아이 한 명이 있었다. 너는 내 피부치다. 내가 젊은 시절 사랑했지만 지킬 수 없었던 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내 딸이야. 내 어머니는 끝내 이 사실을 숨기고 세상을 떠나셨지만 내가 이 회사를 위해 흘린 눈물과 땀을 보며 나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서지훈은 무언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지 다시 돌아보았다. 그럼 처음부터 저를 시험하신 건가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넌 나를 모른 채 이 회사를 바꾸었고 누구보다 값진 길을 걸었다. 나는 단지 그 진심을 늦게 알아차렸을 뿐이다. 공개되지 않은 진실, 그러나 명백한 변화. 그날 이후로도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지훈 역시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TF팀장으로서 회사의 변화를 이끌고 있었고 직원들에게는 실력과 성실함으로 존중받고 있었다.
하지만 사내 일부 고위 관계자는 그 사실을 암묵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녀에 대한 시선은 점점 바뀌었다.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아닌 조직을 바꾸고 스스로의 자리를 만든 진짜 리더로서 회장실 앞 다시 걷는 그녀. 며칠 후 회장실 앞 복도를 걷는 서지훈. 이번에는 보고서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직 문화 안건이 적힌 기획서를 들고 있었다. 비서실 문이 열리자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서 전무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다. 누군가는 오늘 그녀를 회장의 딸이라 부르겠지만 서지훈은 스스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누구의 딸이기 전에 자신으로서 일어섰다는 것을.